진행을 하고 계시는 류찬 예술감독이 사실은 이제 제가 예술감독을 맡기었지만 모든 이제 이런 셋업과 막 그런 잡일을 다 하고 계신 바람에 바쁘신데 준비가 되셨죠? 네. 저는 사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공연을 먼저 보고 지금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수 선생님 그리고 김인수 선생님 박수로 한번 맞이해주시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감독님 아직 제가 그러시군요. 정리를 할 네.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주를 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독님께 미리 사인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연주 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일단 지금 음악을 들어보셨으니까 국악의 인공지능 연구에서 좀 특이한 점이 무엇이 있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연주를 들어보시면 줄을 위아래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이제 소리가 움직이거든요. 국악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리가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는 소리가 더 특이한 소리예요. 안 움직이는 소리는 필요하긴 해요. 기준이 되거든요, 보통. 근데 그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하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요. 저희가 전반부를 연주하지만 같은 전반부로도 오늘 연주한 것과 내일 연주한 것이 다르고 이 사람이 연주한 것과 저 사람이 연주한 것이 미세하게 또는 티나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음악 자체가 음원을 들어보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연구할 때 불리한 점이 아니냐 하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의 그 333의 주제와 연결을 해서 국악에서 가장 많은 인간성, 그러니까 그 아티피셜이 담을 수 없는, AI가 담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식임새라든지 정형화되지 않은, 가락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그 점이 국악의 가장 독특한 점이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음악을 만들어가는데 독보적인 그런 특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송 대표님께 악보를 드릴 때는 AI 아까 그 작곡 과정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을 제가 다 하고 그리고 악보를 드리긴 했습니다. 그 구성된 가락 자체는 아웃풋에서만 가져온 거예요. 다른 거를 거의가 아니라 넣지 않았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미토들이 시퀀스 31번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점 몇 개만 빼고는 다 AI 선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인간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제가 식임새를 막은 아니고 막은 아닙니다만 식임새를 적극적으로 넣어주세요 이런 요청을 했고 이런 연주자분들이 그런 음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으셨을 때 원래 선저하고 좀 비슷한데 하는 느낌을 그래도 다른 인공지능 음악에 비해서 가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임새라는 것이 이제 국악의 중요한 표현 기법인데 국악 전공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식임새를 버리지 맙시다. 식임새를 저희가 가지고 계속 있는다면 나중에 아무리 그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을 해도 저희만의 그런 인간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맨 처음에 저희 연구단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딘가에서 국악은 굉장히 비주류 분야거든요. 음악에서도 과학에서도 별로 관심을 많이 그렇게 갖지 않는 분야인데 어딘가에서는 그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연구를 또 함께 해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작업이네요. 진짜 AI가 곡을 쓰고 이제 그것을 사람이 이제 연주를 하고 굉장히 많은 질문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많은 일을 하였으니 제가 먼저 궁금한 걸 좀 여쭤볼게요. 네, 작곡가님, 제 궁금한 것은 사실 저도 작곡을 합니다만 사실은 음악이라는 것이 작곡의 영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신 그렇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악보를 써놓으면 그것이 뭐 이를테면 노래를 하는 어떤 배우를 만나든지 아니면 뭐 연주를 하는 음악 연주자들을 만나든지 사실은 국악 말고 다른 음악들도 이를테면 서양 음악에서도 이 AI 작곡 관련된 부분들에서 많은 작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테프루바토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정말 뭔가 이렇게 조금 숨을 더 주고 빼고 막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떠한 음정을 낼 때 어떤 식으로 뭐 낼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AI뿐만 아니라 인간 작곡가가 작곡을 해도 이것을 이제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려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AI 작곡에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음악들은 사람이 많이 개입한 AI 음악이에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감정을 넣어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사람이 좀 많이 개입을 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주자가 했던 역할들을 그 부분의 대부분을 만약에 데이터가 할 수 있다면 뭐 이렇게 어디는 좀 점점 강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 음원으로 구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시기체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발표한 논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음표만, 그러니까 율명만 넣어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수제천에서 식임새를 넣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하학적 구조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본질은 남기면서 구조가 달라지니까 그 결과물이 만드는 음악은 또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어쨌든 그러니까 식임새라는 것은 제가 작곡가인데 작곡가가 이렇게 넣으세요. 유현수 선생님 이렇게 퇴상해 주세요 하고선 지시할 수 있지만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연주자의 그 표현의 그 어떤 재량이랄까요? 이런 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어떤 식임새 표시를 넣어서 음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만의 음악이 구현이 될 수 있는 너무 당연하게 구현이 돼요. 왜냐면 여기 이제 검은고 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국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런 말하는 투 같은 그런 거라서 그래서 그게 국악 연구에서는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움직여 볼게요. 근데 그 모델이 좀 단순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요즘에 거대한 언어 모델이나 사실 그걸 뭐 지금 챗 GPT 이제 5까지 가고 있으니까 사실 거기서 발생돼서 하는 여러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작곡이라든지 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그 회사들에서 붙여가지고 했었을 때 특히 요즘에는 예전에는 말을 많이 한 아나운서나 아니면 유명인들의 소리를 수집해서 이제 그 사람의 다양한 감정들을 집어넣었을 때 거의 똑같이 만들어내니까 표본이 많을 때 거의 똑같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표본이 거의 없이 그 사람이 말하는 한 10마디? 그 정도 갖고도 거의 그 사람이 말하는 감정이나 뉘앙스까지 다 똑같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가수나 그 연주자만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들이 과연 남아있을까 하는 저는 그런 의심도 들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되게 이게 암울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게 거의 영상도 그렇고 그래픽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거의
사람이 창작하는 영역을 뛰어넘는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학적인 모델, 특정 모델만 가지고 사실 프로그래밍을 돌려서 알고리즘을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그 가짓수나 그게 되게 한계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점을 이제 저희 연구단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언어 모델은 클수록 좋고 이미 그걸로 인해서 구현된 AI, 정말 좋은 AI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다시 되짚어보려면, 첫 번째는 이 수학자들의 관심이 정말 되게 성능이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교수님께서 강연하실 때 그 공학과 이과 공과를 나눠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엔지니어, 공학자와 자연과학자는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국악의 원리가 궁금하시대요. 정말로.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곡들을 분석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림을 제가 3개 특이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밑에 있던 단계가,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것은 맨 위에 있는 단계나 혹은 그 다음 단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도 중간에 굉장히 많이 있는 수학적인 정의를 바꿀 수가 있어서 그 조건이나 정의를 바꿀 때마다 이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제 저희는 주로 음악의 구조를 탐구하는 것에 이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물보다는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그 수학적인 모델링이나 어떻게 그 구조를 연구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거기 중심을 두고 있고요. 인공지능 음악에서 그러면 품질은 상관이 없고 해보는 거에만 의미를 두는,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악에는 사실 거대 그 학습 데이터가 없거든요. 국악 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별 곡 수로만 보면. 그랬을 때 그렇지만 잘 정제된 어떤 데이터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학습을 시킨다면 좀 어설픈 정말 단순한 것들만 나올 텐데, 저희가 5명이서 2년을 연구해서 이 정도 단계까지 왔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한 원리 분석을 토대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할 계획입니다. 네,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어디 누가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까요? 아, 네, 수럼 본님. 네,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연구 결과물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가 그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다 보니 좀 더 그렇긴 할 것 같은데, 그 사실 이제 국악을 분석하는 방법론도 저희는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성적인 어떤 작곡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좀 자연 발생적인 것을 우리가 어떤 툴을 이용해서 분석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툴을 지금 각자 나름대로 좀 쓰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분석법이 맞다라고 하기에도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서양 음악을 하거나 혹은 일반인들에게 국악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주기 조금 어려운, 그게 이제 뭐 식임새나 이런 것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어떤 그런, 우리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뭔가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그래도 어떻게든 뭔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 전까지 서양음악에서 쓰는 분석적인 방법론을 우리가 좀 주로 갖다 썼다고 한다면 그 수학적인 그런 분석 틀 같은 것이 그것과 뭔가 이제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작곡을 배우는 사람이나 혹은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게 조금 하나는 궁금하고요. 하나는 지금 이제 어쨌든 결과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만
일단 AI가 뽑아낸 어떤 선율을 가지고 거기에 식임새 같은 걸 좀 넣거나 약간 변형을 해서 연주를 한 것인데, 그랬을 때는 이제 작곡가로서는 되게 그 본인이 어렵게 이렇게 선율을 뽑아낸 것보다는 쉽게 나오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현타?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되게 피땀으로 쓴 거가 아닌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런 느낌은 없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어내지 않아도 금방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번에 훨씬 이 결과물은 훨씬 더 좋아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며칠을 걸쳐서 쓸 게 5분 만에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 곡은 더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냥 식임새만 넣는다고 해서 그런 끝이냐? 그러면 3일에 만들 거를 10분에 만드는 거가 다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작곡가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먼저 답을 드릴게요. AI 가야금 3조는 2주 만에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2주 만에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공연이 한 달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다음에 더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사실 인간 작곡가가 늘 하는 고민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창작을 할 때도 그런 압박감을 이제 항상. 그러니까 제 질문은 네. 그러니까 이번 작업 말고 그 다음 작업이 더 좋다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썼을 때보다 지금 나온 걸 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와 정말 AI가 만든 거에서 이런 걸 하니까 너무 훨씬 좋은 곡이구나, 이렇게 돼야지 AI의 효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네네. 이제 작곡가가 써서 하는 거나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만 있지 결과물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면 그러면 AI를 왜 쓰는, 그러니까 단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라는 질문이다. 네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에 국악과 교수님께 그런 비판을 들었습니다. 연주를 했는데 옛날 거로 똑같이 만들 거면 뭐하러 창작을 하냐고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비판이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조금 더 개발이 돼서 좋은 곡을 만들 수 있고 미또들이와 같은 혹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곡을 창작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수학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도움이 되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AI 자체의 한계를 알게 됐어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라서요. 근데 이제 아까 튜링 얘기도 나왔는데 튜링 법칙에 의해서 AI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학자들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계시더라고요. AI는 그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한계가 있다 라는 이제 강연을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악인으로서 AI가 아무리 좋은 곡을 만들더라도 인간으로서 제가 창작할 수 있는 혹은 어떤 그 수준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더 좋은 곡을 만들 수 있으나 그거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을 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답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어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들이 산발해 있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어떤 곡이 더 좋은 거야? 이거 들었더니 더 좋은 곡인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혹은 어떤 게 더 나은 곡이냐부터도 너무 많이 이야기할 거리가 많죠.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이 아주 그러니까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 아이가 국악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AI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지금 당장 어떤 효용을 가지느냐 혹은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뒤로 둬야 될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오늘의 사회자로서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되게 좋은 내용들 많이 들었는데 술 대회는 아니고 이것도 좀 향연인 만큼 뭔가 이렇게 이후에 또 이렇게 또 맥주도 한 잔씩 하시면서 뭐 테이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물어보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좀 가지고 그 엔지니어님 저희 음악도 좀 틀어주시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AI 시각 작업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준비를 하고 그것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김영욱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